5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6단원 평균과 가능성 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배운 내용을 복습해 볼까요? 가능성이란 어떤 상황에서 특정한 일이 일어나길 기대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합니다. 가능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말에는 어떤 것이 있었나요? 이쪽이 가능성이 높고 이쪽이 가능성이 낮다고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 확실하면 확실하다. 일어날 가능성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면 반반이다. 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확실하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높다면 뭐뭐일 것 같다. 불가능한 건 아닌데 가능성이 매우 낮다면 뭐뭐가 아닐 것 같다. 라는 표현을 사용했죠. 오늘은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책 134쪽에 10명의 친구들이 다양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화면을 멈추고 각각의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을 판단해서 해당하는 칸에 친구들의 이름을 써봅시다. 자, 선생님과 확인해 볼까요? 먼저 첫 번째,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내일이 목요일일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일주일은 월화수목금토일, 월화수목금토일이 계속 반복되죠. 오늘이 화요일이라면 내일은 수요일이기 때문에 목요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지혜가 말한 문장은 불가능하죠. 다음은 연수입니다. 내년 12월에 우리나라는 밤이 낮보다 길까요? 네,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춘하, 추동의 4개의 계절을 가지고 있지요. 매년 3월 21일 무렵인 춘분에는 낮과 밤의 길이가 거의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낮이 점점 길어지다가 매년 6월 22일 무렵인 하진날이 되면 1년 중에 낮이 가장 깁니다. 그리고 낮이 다시 점점 짧아지면서 매년 9월 23일 무렵인 추분날에는 다시 낮과 밤의 길이가 거의 같아지고 다시 밤이 점점 길어져서 매년 12월 22일 무렵인 동짓날에는 1년 중에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간이 지나면서 밤이 짧아지고 다시 춘분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 12월에 우리나라가 밤이 낮보다 길 가능성은 확실하죠. 그래서 확실하다의 연수의 이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11월 넷째 주 일주일 내내 비가 올 가능성은 어떨까요? 자, 이것은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그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만약에 일주일 중에 하루만 비가 안 오더라도 이 문장을 만족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닐 것 같다의 슬기의 이름을 써주시면 됩니다. 내년 7월에는 10월보다 비가 자주 올까요? 우리나라는 6월 말부터 7월 말까지 여러 날 계속해서 비가 내리는 장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보여주는 그래프는 10년 동안의 우리나라 계절별 강수량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지금 보시면 노란색 여름에 강수량이 가장 많죠. 그래서 장마가 있는 7월에 10월보다 비가 자주 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중기는 뭐뭐일 것 같다에 써주시면 됩니다. 내년 1월에는 올해 1월보다 눈이 많이 올까요? 네, 내년 1월에는 올해 1월보다 눈이 많이 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반반이다의 다연이의 이름을 써주시면 됩니다. 오늘 학교에 전학생이 올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학기 말에는 전학생이 거의 오지 않기 때문에 아닐 것 같다의 지민이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학교가 전학생이 굉장히 자주 오는 학교라면 반반이다에 적을 수도 있고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죠. 내년에는 2월이 3월보다 빨리 올까요? 네, 여러분들 2월의 다음 달이 3월이죠. 그래서 2월이 3월보다 빨리 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현성이는 확실하다에 적어주시고요.
너는 길에서 살아 움직이는 공룡을 보게 될 거야. 자,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살아서 움직이는 공룡을 보게 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공룡은 이미 멸종된 동물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공룡을 보는 것은 불가능하죠. 이웃집에 강아지가 있을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이것은 이웃집의 범위가 어디까지이냐, 또 여러분은 어디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만약에 이웃집을 바로 옆집이라고 생각할 때와 우리 마을 전체를 이웃집이라고 생각할 때의 가능성이 다르겠죠. 또 만약에 여러분이 반려동물을 기를 수 없는 건물에 살고 있다면 이 가능성은 매우 낮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웃 환경을 생각하면서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선생님의 동네에는 강아지를 키우는 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선생님은 뭐뭐일 것 같다에 적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낮을까요? 내일의 기온은 오늘보다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죠. 따라서 창희가 말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반반입니다. 135쪽의 2번 문제입니다. 준기, 연수, 지혜, 슬기, 다현이가 파란색과 빨간색을 사용해서 회전판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화면을 멈추고 문제를 스스로 다 풀어보세요. 네, 함께 확인해 봅시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화살이 빨간색에 멈추는 것이 불가능한 회전판은 누가 만든 회전판인가요? 자, 지금 보시면 연수, 지혜, 슬기, 다현이는 이 빨간색 부분에 화살표가 멈출 수 있지만 준기는 아무리 돌려도 파란색밖에 없기 때문에 빨간색에 멈추는 것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준기가 만든 회전판이 불가능합니다. 화살이 빨간색에 멈출 가능성과 파란색에 멈출 가능성이 비슷한 회전판은 누가 만든 회전판인가요? 자, 지금 회전판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준기와 연수는 파란색 부분이 더 넓고 슬기와 다현이는 빨간색 부분이 더 넓죠. 지혜의 회전판은 파란색과 빨간색의 넓이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능성이 비슷한 회전판은 바로 지혜의 회전판입니다. 이번에는 연수와 슬기의 회전판 중에서 화살이 빨간색에 멈출 가능성이 더 높은 회전판을 찾아봅시다. 연수의 회전판의 빨간색은 이만큼이고요. 슬기 회전판의 빨간색은 이 정도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슬기의 것이 빨간색에 멈출 가능성이 더 크죠. 그래서 답은 슬기입니다. 자, 앞의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이 회전판에서 어떤 색이 차지하고 있는 크기가 클수록 화살표가 그 색에 멈출 가능성도 높아지죠. 그럼 빨간색에 멈출 가능성이 높다는 말은 이 회전판에서 빨간색의 넓이가 더 넓은 회전판을 고르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빨간색이 차지하는 넓이가 가장 넓은 것은 다현이고 다음은 슬기, 지혜는 반반, 다음이 연수, 마지막으로 준기입니다. 자, 이것을 순서대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오늘의 학습 과제입니다. 수학 익힘 88, 89쪽 풀고 채점해 주시고 확인 문제도 풀어주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